우리가 쇼킹 부동산 집 사지 말라. 예. 기다려라. 폭락한다였는데 이제 폭락이 왔으니까 사야 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신도시가 입주하는 폭탄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되냐. 신도시 외곽 지역의 비역세권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이게 급매물이 나와도 좀 피해라. 예. 우리가 둔천 주공 12,000세대가 2025년 1월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예. 둔천 주공 청약해라. 자, 이 대표적인 유튜버 중에 이제 그 좀 집값 이제 좀 많이 떨어진다. 폭락론 뭐 흔히 얘기하는 이걸 이제 주장한 유튜버 중에 이제 소위 쇼킹 부동산이라는 유튜버가 아주 유명하죠. 이 라이트하우스와 더불어서 이제 일종의 좀 양대 폭락론을 대표하는 그런 유튜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최근에 근데 이분이 좀 약간 좀 변심? 쇼킹 부동산의 쇼킹한 변신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쇼킹 부동산 하면 김현미 장관이 사랑했던 유튜버 두 명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라이트 하우스하고 예, 예. 쇼킹 부동산. 쇼킹 부동산들을 보면 최악의 상황이 부동산에 온다. 예. 금리 인상보다 더 큰 공포가 온다. 버블 붕괴 앞당겨진다. 이게 벌써 뭐 한 1년 전쯤인데 예. UPI 뉴스 분석한데 예. 부동산 버블의 원인을 예. 1차 원인으로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 사실 저희들하고 비슷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때 저가 작년 6월 달에 쓴 기사인데 6월 달에 그때 논쟁이 많았잖아요. 하반기 그렇죠. 상승이냐 하락이냐. 근데 예. 이분은 추가 급등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2022년, 2003년에 약보 압세를 유지하다가 예. 금리 인상과 수도권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전세 시장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해서 집값 하락세가 확산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풍론자와는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쭉 이제 해왔는데 최근에 책을 한 번 쓰셨어요. 예. 역전세 대란. 예. 이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부동산 급락이 온다. 예. 보통 이러면 집 팔라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예, 아니 집을 절대 사면 안 되죠. 네. 예, 근데 일단은. 또 다른 주장이 뭐냐면 공포에 떨 것인가, 기회를 잡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최근에 뭐 이 하락 급매 주장하시는 분들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은 좀 폭락론자이면서도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네. 뭐냐면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 네. 그 내용이 서문에 보면 누구나 집을 싸게 사고 싶어 한다. 예. 하지만 막상 그 기회가 온다고 해서 집을 사지는 못하더라. 아, 예. 상당히 격하게 공감하는 네. 내용이네요. 이거는 상승론자들 얘기랑 좀 결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다. 예. 찬스는 빨리 끝난다. 근데 이분의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대부분 집을 비싸게 산다. 그리고 하락장엔 매수자가 없다. 예. 우리가 보면 집을 제일 많이 거래됐던 게 보통 2019년, 20년, 21년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사죠. 아무도 안 사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집값이 오를 때 예. 사고, 오를 때 사죠. 예, 보통 오를 때 비싸게 산다는 얘기가 이제 오를 때 산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야 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은 급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에 강남에서도 40% 정도 하락하더라. 뭐 그런 거에 기반해서 적어도 뭐 한 35% 전후에 급매물이 나오면 사도 된다는 게 이분 주장이에요. 네.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사이클 소장은 연구소장. 금리가 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이분은 주장하죠. 굉장히 금리를 중시하더라고요. 네. 2014년부터 8년간 주택가격이 쭉 올랐는데 예. 보통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을 많이 팔아요.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하는데 금리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예. 이익 실현하는 매물이 적었다. 그다음에 금리가 낮으니까 집을 살려는 수요가 많았다. 그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2006년은 굉장히 완만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리만 쇼크 전후로 해가지고 하락이 완만한 거는 매도자의 가격 방어 심리, 싸게 팔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매수자의 남은 상승 기대감, 그다음에 뒤늦게 시작된 뭐 주택 공급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IMF 외환위기 때 외부 충격에 의한 급격한 하락. 지금은 급격한 금리 인상, 예.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양반이 또 이제 중시하는 게 전세 버블이라는 전세도 버블이 있다. 네. 아, 예. 왜 전세 버블은 우리도 흔히도 전문가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저금리 때문에 예. 그다음에 전세 대출을 정부가 많이 해주면서 예.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이 결정적으로 2년 전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집값 하락을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전세란이 예. 나타난다. 그 역전세란이 나타났을 때 매매가도 빠진다. 그때 집을 사라. 예. 이렇게 3단계 논리를 푸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전세하고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 부동산 가격은 내가 팔지 않더라도
마음 급한 매도자가 많을 때 크게 하락한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몰려서 투매 현상이 나타나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예. 그 투매를 부추기는 결정적인 게 바로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금리가 되면서 인상이 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예.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 양반들이 전세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역전세 대란, 전세 보증과 돌려주기가 어려울 어려워지죠. 정도로 예. 가격이 떨어진다. 예. 그 논리더라고요. 네.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와 다른 거는 2008년에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돼서 2013년에 서울보증보험이 한도를 3억 원, 그다음에 2015년에 5억 원 예. 확대했어요. 그래서 전세 보증 대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예. 그걸로 전세 가격을 밀어올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역전세라는 조건이 뭐냐? 기준금리가 1.75%를 기준으로 하시더라고요. 전세 대출 금리가 보통 1.75% 기준금리면 3%. 이때부터 굉장히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는. 근데 현재 네. 기준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3.25%다 전세 대출 금리가 7%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쯤 되면 한 8, 9%까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예. 충분히 뭔가 그 역전세 대란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예. 두 번째, 전세 대란의 조건 2. 입주 물량이 급증해야 된다. 예. 근데 보통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입주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고 호재로 받아들이고 그런 얘기도 그다음에 있었죠. 그다음에 전세금 올려주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역전세 대란의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2년 전 전세시보다 하락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최소한 2억 3억씩 해서 쭉.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13억이던 강남의 전용 5구제곱미터 전세값이 6억 원대로 급락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시점이 뭐냐 하면 그 한 2, 3억씩 이상 차이가 날 때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2020년에 임대차 3법 예. 그때 금리가 낮았고 그때 그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시장에 갑작스러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세 시장 불안이 증폭이 돼 가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2020년 전후로 그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영끌.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냐면 갭 투자들이 많았어요. 갭이 많았죠. 예. 예. 투자. 그러니까 자기 잡은 5억에다가 뭐 전세값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 뭐 한 10억 전세금 받고 그러면 이게 다 자기 돈인 줄 알았지만 이게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는 걸 전제로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런 갭 투자가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 2010년 뭐 19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기업 회사원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같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이럴 때 이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급매를 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경매를 넘어가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역전세난이 터지면 급매가 나오고 예. 가격을 폭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쇼킹 부동산 집 사지 말라, 예. 기다려라, 폭락한다였는데 이제 폭락이 왔으니까 사야 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네. 역전세 대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이 상향이 길게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변화는 방학 때 일어난다. 우리의 특성이 전세 수요자들이 보통 자녀 학교와 관련해서 이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방학이 끝날 전후로 해가지고 전세 만기가 들어온 수요가 많더라. 예. 그래서 요때가 급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 덕은지구 7월부터 덕은지구 4,700세가 본격 집들이 했어요. 여기도 난리지만 뭐냐면 주변에 지축 향동 예. 이 지구들도 여기 분양받아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이제 쑥쑥 다 빠지면서 무서운 폭락에 터는 덕양구 주변 지역이요. 예. 그래서 뭐 7억 하던 매매 가격이 5억 4천.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버리고 금리가 높을 때 물려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찬스가 이건 왜냐면 이건 과매도 상태의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게 이분 주장이에요.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뭐 성남 구도심, 하남 가밀, 인천 검단, 고양 덕은 이런 지역에 이제 현재 그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검단 신도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검단 신도시에 그러니까 올 1월서부터 쭉 입주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거의 분양가 수준으로 떨어진 아파트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가 1억대, 물론 1억 9천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입주 폭탄에 뭐 전세 가격 반토막 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 검단 신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단 신도시 주변 지역, 예. 루원 뭐 이런 데도 지금 전역 84제곱미터가 4억 7천만 원에 매매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8억 9천.
거의 뭐 9억의 거래가 됐어요. 거의 반토막. 예, 반토막이다. 근데 청라 같은 경우도 청라 제1풍경채 2차 에두 팬파크가 활사가 지난달에 5억 5천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9억 4천. 40% 하락했어요. 예. 그럼 이런 지역만 그렇겠느냐?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서울이 입주 물량이 작아요. 계속 줄어드는데 서초구는 1,100가구에서 3,300가구, 강남이 802가구에서 6,300가구. 뭐 이렇게 늘어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 결국은 금리가 낮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사실 과거에 강남에도 개포동, 뭐 반포 입주했잖아요. 예. 근데 금리가 높을 시기에 입주했을 때는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주변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분석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 주장대로 보면 우리가 입주 물량이 많은데 급매물 35%를 노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내년에 어디가 있느냐? 4월에 과천의 르센토 대시양 580자대, 내년 6월에 과천 지식정보 신혼지망타운, 뭐 이렇게 과천이 좀 그냥 입주가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은평, 수색 이쪽 지역에 보면 거의 뭐 한 3천 가구 이상의 입주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주변에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보면, 그냥 또 주자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 가열 이후 공급가에 온다. 이건 뭐 저희들도 여러 번 소개시켜 주는 내용인데요. 신도시 폭탄의 피해. 근데 문제는 신도시가 입주하는 폭탄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되냐. 신도시 외곽 지역의 비역세권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지역은 급매물이 나와도 좀 피해라. 예. 뭐 이런 또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3기 신도시 변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석, 하남, 교산, 이 지금 대규모 물량이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한강 2 컴팩트 예. 시티 무려 46,000 가구.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광명시흥 이거 지구지정 택지 발표했더라고요. 이건 무려 7만 가구예요.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하는데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와 연계해서, 왜냐면 3기 신도시가 보통 한 2006, 7, 8 이때 대거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집값이 폭락하는 혹은 오르기 어려운 계기가 올 거라는 게, 그게 보통 폭락 경제의 일반적인 주관장인데 쇼킹 부동산은 아니다. 예.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변수는 빼고 주택을 구입해라 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 충격은 기준금리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3기 신도시가 입주할 2007년, 8년, 9년은 금리가 저금리가 돼가지고 별로 집값에 영향을 안 줄 거다. 3기 신도시까지 우리가 고려하면서 예. 재테크 전략을 짤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제시한 두 가지 부동산 하락 시나리오인데 2023년 1분기 바닥론. 그래서 하반기 때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건 예. 보통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023년 1분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나리오가 뭐니? 2024년 1분기 바닥론. 과거 회사에서 보면 기준금리가 한번 올랐다가 떨어질 때 예. 바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차를 있으면, 가령 90년 부동산 붕괴나 미국의 리먼 쇼크를 보면 그때도 금리 올렸다가 바로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 올렸다가 대출 총량제 뭐 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부동산 가격이 붕괴하기. 그런 걸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2024년 1분기 바닥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언제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쇼킹 부동산의 결론은 2023년 초반부터 2024년 초까지 만기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는 사람들은 그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쇼킹 부동산 하면 폭락론의 대가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이현철 소장은 최소 5년에서 뭐 한 7년 간다고 하셨고, 김기현 대표 2024년부터 2025년 중 좋은 기회가 온다. 그 다음에 한문도 교수님은 한 3년, 그 다음에 유경민 교수님은 예. 기준금리 인하면서 잘못됐네요. 예. 거래량이 터질 때, 보통 뭐 이렇게 보시는데 이분은 하여간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라. 예.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재미있는 게, 우리가 둔촌 주공 12,000세대가 2025년 1월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이때 난리가 나겠다, 만가구가. 거기도 둔촌 주공이 강동이고 송파 이쪽으로 이어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결단코 아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악재는 내년에 집중이 된다. 금리 문제라도 집중이 되니까 둔촌 주공 청약해라 라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원하는 단지가 내년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줘놓으면 내 집 마련은 나쁘지 않다. 다만 3기 신도시보다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을 골라라. 아, 이거 또 하나 이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주택자는 왜 집을 사지 못하나?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 예. 금리 공포. 그다음에 전세값이 하락하면 편하네요. 전 집주인이 갑자기 불러다가 한 2억 뭐 내주겠다. 근데 이러다가 보면 시간이 계속 간다. 그다음에 얘기했죠. 5년, 7년 기다리라는데 실수요라는 내 집 마련 시기가 전세 계약의 갱신 시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산다는 건 의미가 없다. 실제로 바닥에 갔을 때 못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좀 일찍 움직여야 잡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이제 그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뭐 주택을 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